안녕하세요 꾸님들, 제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파워뱅크를 또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만들 파워뱅크에 들어갈 배터리는 이 리튬 폴리머 중고 배터리를 이용할 거고요. 장당 용량이 60A라고 해서 용량이 좀 큰 녀석이에요. 방전량도 좋다고 해서 점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60A가 나오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오늘 이 배터리로 만들고 나서 방전 테스트나 또는 차량의 점프 테스트까지 다 진행을 해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3S EP로 오늘은 3셀 파워뱅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다란 케이스, 좀 단단한 케이스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6장을 넣어서 3S 2P로 총 용량 120Ah 용량을 갖는 파워뱅크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배터리팩을 3S EP로 리벳을 연결을 해서 배터리팩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BMS 같은 경우는 100A 리튬이온 파워뱅크에 BMS를 장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밸런스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서 배터리팩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터리팩을 2장씩 묶어주고 또 직렬로 3셀로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헷갈리면 안 되니까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크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가장 먼저 이 배터리를 2장씩 먼저 이렇게 묶어 줄 거예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병렬이죠. EP를 먼저 만들어 주고 나서 이 EP 세 묶음을 가지고 직렬로 3S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2장씩 먼저 묶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리벳을 칠 때 구멍을 2개를 뚫어 놨는데 한 곳만 연결을 하고 나머지 한 곳은 셀간으로 직렬 연결을 할 때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 구멍에만 리벳으로 서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단자가 안 뚫려져 있으니까 단자는 펀칭으로 뚫어서 연결을 해 줄게요. 자, 먼저 이 한쪽 구멍에 리벳과 와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작업, 플러스 단자에는 이렇게 동판을 하나 덧대줘야지 플러스 단자가 찢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꼭 동판은 덧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 단자 양쪽에는 이렇게 동판을 대서 리벳을 칠게요. 자, 이렇게 동판을 덧댈 때도 양쪽에 와샤는 껴주셔야 좋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플러스 단자 한쪽을 리벳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 단자도 하나를 똑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는 단자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동판을 굳이 대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는 그냥 연결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출력으로 나가는, 우리가 점프를 할 때 좀 이렇게 대출력을 내는 부분은 동판을 덧대주고 단자끼리 연결은 그냥 리벳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2개짜리 한 팩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이렇게 병렬로 EP로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이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2번 더 해야 되겠죠. 총 3S가 나와야 되니까 1S는 만들어줬고 이제 2S, 3S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팩까지 1S EP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세 묶음이 되겠죠. 이제 이 세 묶음을 직렬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가장 아랫부분으로 갈 부분은 방금 전에 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출력선을 이쪽 동판을 덧대줬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팩을 가장 밑으로 놓을 거예요. 자, 밑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배터리팩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근데 올리는데 극이 반대로 연결돼야지 직렬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라고 적어놨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과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으로 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리벳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리벳을 치기 전에 조금 이따 연결할 이 BMS 회로선 있잖아요. 이 회로선도 이 위치에 맞게 먼저 잭을 뽑아서 선을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밸런스 충전을 위한 선도 동일하게 같이 연결을 하면서 리벳으로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셀 간 연결은 이렇게 링 단자를 연결을 해서 전선은 10AWG로 이런 식으로 서로 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쪽은 리벳을 쳐버리고 이 위쪽에는 밸런스 케이블과 회로선을 같이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쪽 플러스 단자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이제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셀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 회로선과 밸런스 케이블을 동시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쪽 부분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단자는 B-에서 올라온 첫 번째 단자니까 B1이 되겠네요. 이 밸런스 케이블의 B1 같은 경우는 단자가 튀어나온 부분이 하늘을 봤을 때 끝부분이 B-, 두 번째가 B1. 그러면 이 세 번째 선을 이제 이쪽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BMS에서 B1이라는 선은 이 뒤쪽을 보시면 B1, B2, B3, B4, B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장 낮은 부분이 B-입니다. 그래서 지금 B1이라고 적혀 있는 검정선 있죠? 이게 B-고요. 여기에 보면 B3라고 있어요. B2는 비어 있고 B3 주황색 차례대로 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부터 B-, B1, B2, B3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니까 이 주황색 선이 B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의 선과 회로선 두 개를 하나로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위쪽 단자에 이 선과 함께 이렇게 리벳으로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B1 단자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B2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B1에서 올라와서 이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단자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쪽은 이제 B2가 될 거예요. 이쪽은 B2. 방금 전에 여기에 연결했던 B1을 연결했던 것과 동일하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똑같이 아래 단자에는 먼저 선을 연결을 해주고 위쪽에는 이렇게 밸런스 선과 회로선을 같이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아래 단자에 선을 연결을 했고요. 이 선은 혹시라도 이 아래쪽 단자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아까 B2라고 적어놓은 부분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B2니까 방금 전에 밸런스 케이블의 B1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선이 B2입니다. 자, 회로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검정선 B-, 주황색 B1, 하얀색이 B2겠네요. 자, 역시나 밸런스 케이블과 회로선은 하나로 묶었고요. 같이 이제 이쪽 B2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B2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B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되겠죠.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프를 할 때 사용하는 출력선도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이 배터리에서 나가는 메인 출력선, 직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AWG가 세 가닥이 연결된 예전에 사용하던 단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B 플러스의 이 회로의 빨간 선,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의 빨간 선, B 플러스 선을 이렇게 또 하나로 묶어서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B 플러스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제 B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끝납니다. 이제 일단은 배터리를 먼저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지금 이렇게 다 따로 놀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주고 절연 작업도 좀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 B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서 이쪽으로 회로를 부착을 시킬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회로에 보면 이렇게 하얀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온도 센서인데 이 온도 센서가 떨어지면 이 회로가 꺼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 중에 하나를 잘라서 선을 두 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선을 잘라서 두 개를 만들어 줄 거냐면 스위칭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T-라고 적혀 있죠. 자, T- 아래 부분 여기에 있는 단자, 회로 단자하고 가까운 쪽,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선을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거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이 100A 회로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걸 풀어주세요. 4개를 풀어주시면 방열판이 빠지게 되거든요. 자, 먼저 방열판을 이렇게 뜯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회로 연결 단자하고 가까운 선 T-인 이쪽 선을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자에 납땜하기 어려우니까 이 선을 중간선을 잘라서 선을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가운데 정도를 선을 자를게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두 개 된 거를 스위칭하면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짧으니까 이거를 두 개를 길게 해서 밖으로 빼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연장을 했고요. 지금 수축 튜브가 다 떨어져 가지고 검정 테이프로 일단 절연을 할게요. 자, 이렇게 T- 선을 두 가닥을 연장을 했으면 다시 회로를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온도 센서 스위치가 생긴 회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붙이면 BMS가 켜지고 떨치면 전원이 꺼지는 방식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배터리에 이 회로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B-는 이 회로의 B-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P-에서 선을 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출력으로 사용하는 파워뱅크 용도로 사용하는 마이너스 단자를 하나 뽑아줄 겁니다. 근데 아까 이 직결로 연결을 해놨던 B 플러스와 B-도 하나가 필요해요. 점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 선은 이쪽 B-로 오는 선 하나, 그리고 또 점프로 가는 선 하나, 두 개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 가는 선 같은 경우는 10AWG 하나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점프로 가는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8AWG
2개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프 출력이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2개가 연결된 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쪽 P-에 둘 다 연결을 해서 하나는 회로에 하나는 점프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에 선 2개를 연결을 해줬고, 점프 단자 말고 B-에 연결되는 단자를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에 B-에 연결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에 P-에서 선을 하나 뽑아주면 되겠죠. 아하! 이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을 안 해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이 B- 밸런스 케이블과 회로선, 이 선을 연결을 안 했는데 링 단자에 안 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B- 단자에 같이 납땜으로 그냥 연결을 할게요. 어차피 하나로 연결된 단자니까 이쪽에 연결을 해도 됩니다. 자, 이쪽 회로 쪽에 B-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하면 회로 연결은 끝났습니다. B-부터 B+까지 B1, B2, B+까지 다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쪽 P-와 아까 연결했던 B+와 출력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로선을 이쪽으로 꼽아 주시고요. 아까 이 잘라두었던 온도 센서 스위치 선 있죠? 이 선을 서로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압이 안 나와요. 이게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지만 전압이 나옵니다. 자, 연결을 해놨고요. 자, 가장 먼저 배터리의 전압부터 재볼게요. B-, B+. 자, 배터리 전압은 10.78이 나오죠. 이번에는 P-, B+. 자, 10.78 이렇게 동일하게 회로에서 출력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어요. 이제 선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닥, 세 가닥으로 연결해 놓은 이 두 개의 선은 이제 직결선, 우리가 점프를 할 때 사용하는 단자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P-에도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제품들을 구동할 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P-에도 일단은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출력 마이너스, P- 같은 경우는 선을 두 가닥으로 연결을 해 놓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XT90 단자도 하나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C가 단자에도 하나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자, 쇼트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두 가닥은 하나의 선으로 놔뒀고요. 조금 이따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어지럽지만 배터리팩 작업은 마쳤고요. 이제 상판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배터리팩을 좀 이렇게 절연 작업도 하고 선 정리도 하고 좀 깔끔하게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케이스에 한번 먼저 넣어보고 잘 들어갔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출력선, 아, 좁네요 좀. 와, 근데 파워뱅크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자, 지금부터 케이스 가공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이쪽 위쪽으로 점프를 할 수 있는 이 용접봉 단자를 하나씩 달아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 용접 단자에 먼저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남는 공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용접봉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고요. 배터리를 이쪽으로 넣으면서 직결 단자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가공을 하면서 배선 연결을 하겠습니다. 직결 단자는 아까 뽑아놓은 전선 있죠? 이 3개짜리 선과 2개짜리 선을 연결을 해줄 건데 먼저 이 위쪽은 공간이 좁으니까 플러스 먼저 연결을 하고 배터리를 넣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이렇게 조립을 해줄 건데 또 다른 우리가 DC 단자, C가잭이라든지 XT90 단자로 들어가야 되는 이 플러스 단자를 하나 더 연결을 해줄게요. B 플러스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또 다른 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배터리를 넣어줄게요. 자, 다음은 B-의 직결선이죠. 아까 빼놓은 점프를 위해서 빼놓은,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단자에 또 직결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좁은 공간이라 힘드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선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결선 B+와 B-는 이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항상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조만간 다이소에서 그 고무 마개 같은 걸 하나 사서 막아줄 건데 일단 항상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직결선은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선들을 C가잭이라든지
핸드폰 충전 단자 그리고 스위치 등을 타공을 해가지고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쪽으로 이 두 개의 선은 온도 센서 스위치 선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스위치를 달면서 이렇게 붙여주면 작동을 하고 떨어뜨리면 작동이 안 되는 그 스위치 선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P- 단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좀 이따 잘라서 사용할 건데 두 개의 선을 빼놨고요. 방금 전에 또 출력 플러스 선도 하나 빼놨죠. 그러면 이 플러스 선과 이 마이너스 선을 모든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C가잭이라든지 핸드폰 충전 단자, 전압계 같은 DC 단자들을 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으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제어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전압도 나오고 이렇게 핸드폰 충전도 되는, 예전에 사용하던 케이스에서 뜯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혹시라도 단자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XT90 단자 하나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로는 스위치를 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스위치 선이,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C가 포트 하나 넣어 줄게요. 이 케이스 자체가 지금 공간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 구성만 좀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C가 포트 하나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타공은 끝났어요. 지금 더 이상 뭐 공간도 없고 더 추가를 못 하겠어요. 이제부터 배선 연결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선 연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이쪽에 플러스 선 하나 뽑아놨고 이쪽에 마이너스 선 하나 뽑아놨죠. 스위치 선은 놔두고요. 그러면 이 플러스는 C가 단자 플러스 스위치 플러스 전압계 플러스 XT90 단자 플러스를 연결하면 되고요. 똑같이 마이너스도 C가 단자 전압계 XT90 단자 이렇게만 마이너스를 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의 접점 같은 경우는 아까 온도 센서 스위치 이거 두 가닥으로 만들어 놓은 선을 이 양쪽으로 연결만 하시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럼 먼저 플러스 선부터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선을 지금 C가 포트 플러스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해줬고요. 자, 다음은 스위치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3핀 중에 가장 작은 핀입니다. 이 작은 핀의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스위치의 작은 핀에 플러스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 XT90 단자로 바로 올 건데, XT90 단자로 오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선 플러스 전압계의 선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XT90 단자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도 똑같죠? 자,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는 C가 단자를 거쳐서 스위치는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전압계 바로 XT90 단자로 올 겁니다. 일단 이 두 줄을 잘라서 하나는 C가 포트에 하나는 XT90 단자로 이렇게 나눠서 오겠습니다. C가 포트에 연결. 자, 그러면 이 C가 단자는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또 다른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T90 단자로 올 건데, 이 전압계 USB를 같이 또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XT90 단자까지 모든 마이너스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스위치 접점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스위치 접점은 아까 온도 센서 스위치로 따로 만들어 놨던 선 있죠? 이 양쪽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양쪽도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한쪽 선은 이쪽 스위치에 딱 대보면, 자, 이렇게 LED가 전혀 들어오지 않죠? 근데 스위치를 켜보면 이렇게 LED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맞는 거예요. 스위치를 켰을 때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이 선은 이쪽에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쪽에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아까 확인했던 이 선을 이쪽 핀에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핀은 이쪽 반대쪽 접점 핀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위치의 접점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전압이 표시가 되면서, 전압계는 또 거꾸로네. 전압계도 거꾸로, 스위치도 거꾸로. 근데 스위치에 LED가 나가버렸네. 자,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나니까 스위치에 LED가 안 들어와 버리네요. 고장인 건지 아니면 원래 불량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납땜을 심하게 안 했는데도 고장 나버렸어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절연 작업 좀 해주고 이쪽에 스펀지를 넣어서 배터리를 안 움직이게만 하면 이렇게 점프가 가능한 파워뱅크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까지 닫으니까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고요. 스위치는 지금 고장 났지만 스위치가 지금 당장은 없어서 일단은 이 상태로 작동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C가 포트 하나하고 간단하게 핸드폰 충전만 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파워탭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XT90 단자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점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점프를 해보려고 용접봉 단자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점프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충전을 해보고 방전 테스트나 점프하는 영상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차량 점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완전 방전된 상태고요. 자, 키 돌려도 전혀 반응 안 합니다. 전압계가 0.3V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12.2V입니다. 12.2V로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점프선 연결했고요. 자, 들어왔죠? 시동 걸리나 볼게요. 야, 힘 그냥 남아도네요. 한 번 더. 그냥 걸리죠? 소렌토 차량, 디젤 차량 너무나 쉽게 걸립니다. 자, 3번까지 성공. 자, 전압은 11.9V 그대로 표시가 됐죠?